국민의힘 이준석 씨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이제 결론이 언제 날까 이랬는데, 야, 오늘 뭐 아침부터 그 언론사 그 제일 위에 딱 걸린 게 그거 아닙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리둥절했죠. 이준석 씨가 그러면 이긴 것인가?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인가? 비대 그 위원회 이게 또 없어지는 것인가? 뭐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그걸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이거 어쩌나? 8월 마지막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그리고 비대위원들하고 만찬하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그거 준비도 다 해놨을 텐데 이거 어쩌나? 밥 먹는 재미에 대통령 하는 윤석열이 또 심통을 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이준석 씨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과 싸우던 이 정치 세력에서는 이준석이 승리했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이준석의 반대편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저 법원이 배신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보면 여러분도 분명하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이번 그 판결입니다. 가장 먼저 출발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 결정을 했죠. 그때 이준석 대표는 뭐 다른 어떤 혐의가 있어서 사실 지금 이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혐의가 있고 수사가 개시됐다고 하는 것은 윤리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할 충분한 근거가 되죠. 그 부분은 그래서 뭐라고 탓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른인, 가장 그 모범이 돼야 될 당대표가 그 추문으로, 그 추한 일로 더구나 거기에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혐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수사도 개시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당을 위해서 물러나겠다. 사실은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수사가 다 끝나고 무혐의다. 뭐 혹은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무죄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동지인 것이죠. 당원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올바른 처신을 못한 것입니다. 첫째는 그렇죠. 자, 설령 당대표 스스로 이런 처신을 못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그 윤리위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가 개시된 이런 혐의를 받는 당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당원권 박탈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원권 정지 결정을 했는데 왜 그런가? 도덕감도 형편이 없고 이건 국민의힘 자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3일 굶어도
도둑질 안 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이러면 이때 도덕적인 판단을 딱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일이 아니라 한 끼를 걸으면 남의 거 그냥 훔쳐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도 그런데 그거 숨기고 이준석만 더럽다고 하려니까 단호하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 도덕감도 없고 그 다음에 의지도 박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얼버무린 겁니다. 당원권 정지. 그게 이제 불씨를 남겨둔 것이죠. 바로 그때 리마요는 뭐라고 했습니까? 혐의가 있고 수사 대상이라고 이미 나왔다고 한다면 출당시켜라. 그런다고 해서 뭐 이준석에게 무슨 감정이 있는 거나 그 사람이 정계를 아예 은퇴해라 이런 요구는 또 다른 사유가 더해지면 모를까 일단 그 순간에는 출당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듣고 당원권 정지라는 아주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결과를 낸 겁니다. 불씨를 남겨뒀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는 뭐냐? 그 정당 내에서 법적 지위가 뭐냐? 이거를 또 도무지 정리를 못하죠. 이준석은 당원권만 정지됐지 당대표는 그대로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준석 지지자들은 또 그걸 밀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아무리 당원권 정지는 해놨지만 이게 당대표의 권리인지 사고인지를 가지고 결론을 못 내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는 무식하고 도덕감도 없고 또 의지도 없고 그게 여기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권성동, 그 당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다 하니까 정지된 것까지는 권성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서서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 사고라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왜 그랬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더 세게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다시피 해서 나온 게 당대표가 지금 사고다.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이 그랬고 최고위원회가 그랬고 원내대표가 그랬고 리마연에서는 그때 그 상황이 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말을 안 들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사고다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인 국민들의 모임, 그런 단체인 것이죠. 이게 조기축구회나 산악회나 그런 마찬가지 그냥 민간의 조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잘못 인식되고 있지 법적으로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정당 자체에서 우리는 저걸 사고라고 본다고 하면 그게 바로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할 때 국민의힘이 그걸 사고라고 본다 하는 것을 법원이 못 깹니다. 특별한 어떤 그 근거가 있지 않고는 법원은 일단 사고라고 한다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법원이 이준석의 그 당원권 정지를 사고라고 받아들인 것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죠. 법원은 국민의힘에서
합치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출발을 하니까 오늘과 같은 그 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은 이때 권성동이 만든 거다.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줄기차게 이준석 징계는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니까. 뭐가 이익인지 아십니까? 우선 7월 8일에 보면 윤리위에서 징계를 발표했을 때 이준석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그랬죠. 이겁니다. 당내에서 징계를 집행하는 것은 당대표의 권한이다. 내가 당대표다. 그러니 내가 나에 대한 징계를 시행을 할지,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는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하겠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준석 씨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소양이 없었고, 당의 당헌 당규라든지 또 그 정당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마인드 이런 게 결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억지를 쓰니까 국민의힘에서 당황해진 것이죠. 이미 징계까지 내렸는데 버티니까.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뭐 여럿이 모여갖고 이제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거는 윤리위에서 징계 의결을 하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 당신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당대표가 거리인가 사고인가가 판가름이 나야 그 다음 절차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상태냐 이러니까 권성동의 말이 이겁니다. 이게 사고라면 직무대행으로 가고, 그러면 직무대행으로 가면 권성동이 두 개를 다 갔죠. 원내대표와 당대표 대행. 혼자서 둘을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거리라고 보면 당대표가 없고 권성동은 그냥 원내대표일 뿐이고 이 당대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당대회를 연다는 것은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에서 전당대회 열면 우리가 다시 그걸로 회복할 수 있어.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불안했던지 권성동은 일단 자기가 두 개를 거머쥐는 쪽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국민의힘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직무대행으로 권성동이 두 개를 다 갖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현재 권성동이 자기가 원내대표와 직무대행을 같이 혼자서 다 갖기 위해서 거리가 아니고 사고라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리마요는 이게 거리라고 봤습니다. 그러니 권성동의 그러한 주장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월 11일에 권성동은 또다시 이준석은 거리가 아닌 사고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전당대회 못한다는 입장에서 권성동이 내내 이거는 거리가 아니어서 전당대회 할 수 없다. 임시 전당대회 할 수 없고 권성동이 두 개를 다 갖는 직무대행까지 하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두 번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여기도 그렇다 저기도 그렇다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서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권리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뒤에 보면 기획조정국이 상당히 권성동으로서는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다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그러면 그 해석이 맞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로 되는 것이죠. 사고가 되면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를 못하고 결국은 직무대행을 해야 하고 권성동이 2개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2차례만 소개를 했는데 권성동은 계속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전당대회는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 2개를 다 겸임을 하게 됩니다. 리마연에서는 이건 거리다. 전당대회를 해라. 만일 임시전당대회 이거를 하는 게 어렵다면 먼저 그 전에 그 유권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방송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권성동이 이제 2개를 다 차지하고 있다가 내부에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권성동은 당대표 직무대행 자리는 내놓고 원내대표 자리만 갖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호영이 비대위 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다 꾸려졌죠. 이렇게 되면서 8월 10일에 이준석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2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최고위 상임 전국위 그리고 전국위의 이 의결에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 하는 2가지로 지금 뉴스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가처분 신청이다 알고 있었죠. 8월 26일에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하면서 뒤에 나온 키워드가 뭡니까?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러면 또 이게 조금 복잡해지죠? 이거 간단한 겁니다. 내용을 보기로 하죠. 법원이 어째서 이런 결론으로 갔는가를 보면 첫째, 국민의힘에서 이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비대위가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근거로 국민의힘은 일치해서 이준석의 징계는 권리가 아니고 사고라고 한다. 이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 대표가 권리가 아니고 사고라는 데 대해서 이준석은 당연하겠지만 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냥 사고라고 다들 좋다고 한다. 일단 사고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지금 사고로 직무집행을 못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문을 닫느냐? 그게 아니고 원내대표가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 당 의사결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비대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논거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이 논거는 권성동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2번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최고위원회가 이게 기능을 상실했다. 이것도 한참 옥신각신했죠.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사퇴를 했다고 해서 최고위원회가
없어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전국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갖고 그 숫자를 채우면 최고위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뭐 배현진을 비롯해서 몇 명이 갑자기 사퇴 쇼를 했는데 그거 의미 없다. 최고위원회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다. 이게 법원의 두 번째 논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거입니다. 이게 권성동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 얘가 뭐냐면 7월 29일에 권성동이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권성동은 시종일관 반대했습니다. 권성동 자신이 당대표 직무 대행하고 원내대표를 겸임하는 원톱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때 권성동이 뭐라고 했냐 하면 최고위원 일부가 이렇게 사퇴를 했다고 해서 비대위를 구성한 그런 전례가 없다.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는지 아닌지 하는 이 해석 문제는 기획조정국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겠다. 앞에도 그 기획조정국에서 거리 아니고 사고다 이렇게 받아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그랬다. 근데 바로 이 주장, 이거를 법원이 그대로 딱 가져가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 결정을 내리는데 논거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니까 비대위원회 체제로 갈 필요가 없었고 그 출발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그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주호영의 직무정지가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 상태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직무정지 상태고 그래서 둘 다 지금 같은 처지가 돼버렸다. 이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거리인가 사고인가? 뭐 사고라고 또 주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이준석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 이거를 다 정리해보면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고 물론 이제 본안을 계속 하겠지만 가처분 사건은 이렇게 됐다. 이게 뭐냐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 당이 개판이다 하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익을 띄어먹고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당대표라는 사람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또 그 혐의 때문에 수사를 받고 나중에도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또 그러고 대통령도 끼어들어서 이러고 하니까 정말 당이 개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을 때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반대편은 점점 그 숫자를 늘리고 있죠.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사망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사망선고가 더 앞당겨지고 있다. 이번 이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로. 이준석은 어떤가 하면은 순간적으로 봐서는 이익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라고 했기 때문에 당 대표의 지위는 잠재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다른 상황, 만일 당에서 출당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당원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또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조기 전당대회가 있어서 그 이유야만이 가능하죠. 단지 뭐 당대표만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잠재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이익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의 경우도 당이 개판이 되고 재판에서 졌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겠지만 내심으로는 좀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개판이 될수록
이거 버리고 신당 창당할 명분이 커지니까. 권성동의 경우는 이제 내놓고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원하던 당대표 직무대행도 권성동이 하고 원내대표도 권성동이고 이래서 원톱 체제를 다시 회복을 했다. 뭐 사실상 비대위원장 비대위를 날리고 권성동이 독식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차피 뭐 활동을 못하게 돼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그 이준석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왜 나왔는가 하는 이유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준석하고 싸운다고 해놓고 권성동은 자기 자리 지키기에 너무 맹렬하게 그 당의 자기의 인맥이나 이런 걸 다 쓰다 보니까 이준석을 살려준 게 권성동이고, 그리고 법원이 이준석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한 그 논거들을 정작 이준석은 제출을 못했는데 권성동이 이걸 차례차례 전부 다 열렬하게 주장을 해서 법원이 그냥 손쉽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 이 법원이 이준석의 그 당대표 자리가 이제 끝났다, 거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려면 법원이 무슨 열의를 가지고 나서서 막 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법원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거 뭐 정당의 일이니까 자기네들이 사고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사고인 한에는 이준석은 유지가 되네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것을 몰랐다면 참 문제죠. 근데 혹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준석을 다시 살려놓고 그래도 자기가 원톱 체제로 벌써 몇 달 벌써 좀 지났죠. 그런데 아무튼 그 6개월이 되는 때까지 원톱으로 간다. 뭐 이런 욕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권성동이 이런 일을 벌였는가, 그렇게도 좀 보이는데,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그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지성이라는 그 사람의 그 진짜 본 이름은 이지성, 이거는 가명이죠. 필명. 그리고 진짜 이름은 고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풀어놓고는 이 사람이 소위 그 망언인가 뭐 해서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요셉 씨가 연찬회에서 나경원 물어뜯고 배현진 물어뜯고 하다가 무는 김에 김건희까지 물어뜯었는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저 늙은이들, 이제는 다 할망구들, 이렇게 얼굴이 그렇다고 해도 너희들 다 늙었잖아, 뭐 이런 이야기. 그냥 공격이 얼굴이 예쁜가 안 예쁜가, 그리고 노인인가 젊은 사람인가, 요거 가지고 그냥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지성이라는 그 사람이, 고요셉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도록 거기 질문을 한 게 권성동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본인이 딱 찍어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은 권성동이 이거 물어뜯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상식적일 겁니다. 즉 그런 일이 있었고 바로 그런 날인데 자숙하지 않고 연찬회 끝나고 술자리에서 빈 맥주병에 숟가락 꽂아서 들고 신명나게 노래를 불렀다. 그래, 이거는 권성동의 그 승리 자축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척 보고 생각한 게, 아무튼 윤석열은 비대위 측하고 만찬하는 게 이제 물 건너갔구나.
늘 숟가락 챙기기에 바쁜 윤석열인데 이제 그 숟가락 내려놔야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그걸 보고 각자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춰서 풀이를 멋대로 하는 것들이 참 다르죠. 이번 법원의 판결은 바로 이런 것이고 그 안에는 이러한 역학관계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